결국은 2차 전지는 CO2 규제, 그 다음에 연비 규제, 그 다음에 매력적인 신차, 리튬 가격 바닥론, 그 다음에 그 배터리의 가격, 그러니까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소위 말하는 가격 동일해지는 구간이 점점 1년 안에 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 시대로 간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장비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 그 다음에 유럽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는 분명히 누릴 것이라 보고 있고,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LG엔솔이 LFP 배터리, 46파이 원통용 배터리, 그 다음에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다양한 폼팩터, 다양한 케미스트리로 수주를 싹쓸이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과 품질 경쟁을 레퍼런스 모두 인정을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10월 30 수요일 밤 지금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까지 실적이 나와서 실적 관련돼서 어떤 포인트로 투자 전략, 투자 아이디어를 짜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밤에 또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도 투자자분들 그리고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지만 2차 전지는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로봇에도 쓰이고 전기 선박에도 쓰이고 도시망공 모빌리티에도 쓰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쓰이고 심지어 드론에도 쓰이고 정말로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합니다. IT 각종 부품, IT 기기에도 쓰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전기차가 다소 조금 숫자가 꺾이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ESS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특히나 ES 쪽에서 상당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 흐름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실적 계속 나오는 거 자세하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실적 나오면서 실적이 핵심은 시장에서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시장에서 안 좋다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딱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그 갖고 계신 기업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결국은 주가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적 나올 때 실적 그 코멘트하는 부분에서 어떤 뉘앙스로 코멘트를 하는지 저하고 같이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분석하시면서 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 그리고 훈이팸 가족 여러분들만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거래대금이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보통 평상시에 13조에서 14조인데 9조로 급감을 했고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 특히나 이 금투세 문제, 빨리 국회의원이 특권층이고 기득권 집단인데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국민들 볼모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투세를 약간 보완한 형태로 지금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불확실성을 빨리 좀 해소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 지금 불확실성 해소가 안 돼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자금만 수십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식시장의 근간은 결국은 기업이고 그 기업의 근간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돈이 잘 돌아야지 기업들한테 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물론 그 자금 조달을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래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면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창출하는 부가가치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다 연결돼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 효과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절대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기업으로 인해서 어떤 긍지나 좀 자긍심을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가 특히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자 앞으로 반도체 못지않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 세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부진, 사실 캐즘이라는 용어도 우리나라만 쓰고 있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캐즘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면 결국은 여기에서도 배터리에서도 또 배터리 밑단 밸류체인 소재에서도 철저하게 치킨 게임이 끝나면 그 남은 승자가 상당한 시장의 파이를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장의 파이를 가져가는 기업들을 후니팸 가족 여러분들과 정말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로 상당 부분 최종 목표인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2차전지 투자를 통해서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2차전지 주가 측면만 또는 특히 단기적인 변동성에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유료 구독 모델을 신청해 주셔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많은 인원들을 무작정 많이 받는 거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몇 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내일 아마 이 영상 올라오는 시점 기준으로 아마 내일이면 마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독 모델 신청 많이 해주셔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수익도 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질문, 사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 포스코홀딩스 얼마까지 갈까요? 전고점 돌파할까요? 그런 주가를 예측하는 질문 제가 말한다고 해도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주가 이거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런 질문 말고 정말 다양한 주식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전에 협업했던 플랫폼하고도 오프라인 만날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구독 모델 신청해 주셨는데, 구독 모델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는 분,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 제 목표는 500명, 1000명 이렇게 놓고 강의하는 게 꿈이라서, 그래서 맨땅에 헤딩해서 현대백화점 강의도 뚫은 거고, 물론 현대백화점 강의가 계속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저하고 밥도 먹고 투자 얘기할 수 있냐고 해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 지금 새로 계약 맺은 플랫폼 측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자주 오프라인으로도 구독 모델 들으시는 분들하고 오프라인 투자 관련된 세미나 당연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구독 모델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줘서 이제 내일이면 바로 마감한다고 하니까 그 신청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사 현황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7,430억,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마이너스 10% 초중반 그 정도 차이가 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은 상당히 재고평가 손실 223억 반영해서 10몇 억대 이익이니까 이거는 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은 한 19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상당히 좀 줄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북미 합작법인,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양산을 앞당겼죠. 거의 6개월 가까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앞당겼고요. 그리고 ESS 시장에서 사실은 LG엔솔보다 삼성 SDI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GM하고 8년간 프리미엄 배터리죠. P6 각형 배터리 공급을 스타트 끊기 시작했고요. 각형 배터리 공급을 이제 2027년 2년 뒤부터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GM 외에 지금 상당 부분 미국의 OEM사들이 배터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각형 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각형 배터리가, 왜냐면 중국의 CATL, BYD 모두 각형이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대체할 상당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SK온도 각형 배터리 시제품 테스트하고 있고요. LG엔솔도 원통용 배터리 안정화되는 거 다음 타겟으로 각형 배터리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거점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45.3% 관세 결정 났습니다.
테슬라를 빼고는 죄다 다 거의 20%, 많게는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 45.3%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예를 들어 20%에서 대략 25% 정도 싼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45% 관세를 얻어맞는 순간 이 20%에서 25% 싼 게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전지 배터리적 반등 시점 캐즘 탈출 보인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도 약 6년, 조금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는데 6년을 얘기했고, 골드만삭스가 26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터리 캐즘 탈출에 대한 얘기가 솔솔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폼팩터의 승기는 원통령이 잡고 있다. 지금 원통령 LG엔솔이 제일 잘하고 있죠. 가격하고 안정성 모두 잡았다는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수산화 리튬, 저는 컨퍼런스 콜 전에 밸류데이에서 26년 93,000톤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3분기 컨퍼런스 콜 3분기 실적 발표 때 내년에면 93,000톤 생산 캐파 수산화 리튬 확보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3분기 실적 부진하지만 포스코홀딩스 자산 효율성 개선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최종 목표는 뭐죠? 2조 6천억의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장기 성장 자신한 삼성 SDI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에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 유일하게 오늘 빨간불 들어온 양봉 뜬 종목이 4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LG엔솔 플러스 빨간불 양전했고요. LG화학 양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혼자 유일하게 밀고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양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DI동일, 요 4가지 종목만 2차전지주 오늘도 너무 부진했는데 그 4가지 솔루션, LG화학, 대주전자재료, DI동일 4종목만 플러스 전환했고요. 역시나 최고점 대비 57%,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거 PNT까지 57%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연초 1월달 대비로는 고려한 이런 종목 다 포함해서 1월달 평균 수익률도 역시나 마이너스 9%입니다. 그 와중에 엔캠하고 고려아연 빼면 SKC하고, 그죠? SKC도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거 중에 플러스 수익 난 거 대주전자재료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AI 수요 때문에 3분기에도 ESS 쪽에서 상당한 매출 성장이 나왔고요. 25% 이상 성장 나왔고, 4분기에는 25%보다 훨씬 더 큰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ESS LFP 양산 시범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미국의 NCA ESS를 수주를 1조 넘게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매출 나왔는데 30% 감소했고 3조 9,356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72% 감소한 1,299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완전히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조차도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실적이 특히나 영업이익 단에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SS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S가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단에서는 이 자동차 전지 쪽이 31% 감소한 3조 6,720억 중대형 쪽에서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635억으로 8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첨단 생산세액 공제 EMPC 해당되는 금액이 127억인가 12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요게 내년에 7,600억, 그러니까 삼성 SDI랑 스텔란티스랑 50대 50, 51대 49 지분을 감안하면 7,600억이고요. 그렇게 지분을 쪼개지 않으면 1조 5천억 정도가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형의 프리미엄은 GM 외에 다수의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아까 안정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로 신규 수주를 확보를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4분기에는 중대형 쪽에서도 ESS 중심으로 아까 ESS에서 대략 40% 이상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스타플러스 에너지, 바로 스텔란티스 조인터벤처가 미국에서 첫 배터리 양산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라인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3개 라인이 순차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북미에서 출하량이 올라가고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주요 고객사
바로 BMW와 스텔란티스 역시 내년에 CO2 규제, 연비 규제 때문에 신차가 중저가 신차가 최소한 스텔란티스만 해도 7종 이상의 신차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형 배터리 고부가 P6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 신차 출시되면 25년도에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이 풀캡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요.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들어오는 거는 7,600억을 예상하는데 이 7,600억은 스텔란티스랑 지분에 따른 합작 비율 50대 50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1조 5천억의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형단에서는 원통용 마이크로 모빌리티 고객 중심으로 다시 판매량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동공구 쪽에서도 판매 확대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동공구도 사실은 상당히 분기, 2분기 모두 부진했습니다. 수요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삼성 SDI가 고객사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ESS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 ESS 미국에서 1조 넘게 수주도 받았고요. 그 삼성 SDI의 ESS는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상당히 높은, 그래서 전력용 솔루션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해서 1.5 버전을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LFP 관련돼서는 울산 공장에서 마더라인 구축해서 26년 안에 2년 안에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NCA 기존 체제에서 NCA와 LF 투탑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밝힌 거는 2030년에 배터리 쪽에서 연평균 15%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삼성가 협력 중인 메이저 OEM사에 따르면 최소 10에서 20%의 전동화율을 2027년 안에, 그러니까 3년 안에 전동화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전동화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이 전동화 확대 수요 때문에 다양한 세그먼트, 그러니까 중저가, 저가, 볼륨 모델, 하이엔드 모델의 다양한 신규 전기차 프로젝트에 삼성 SDI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에 매출이, 저는 영업이익 줄어들 거는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매출단에서 28% 줄어든 거는 다소 매출이 좀 많이 줄었다. 아마 N65 유럽향 물량의 타격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고요. 9,228억에 영업이익 14억을 기록했는데 이 영업이익 14억은 특히 양극재에서 재고평가 손실, 리튬을 너무 비싸게 사고 판가는 못 받은, 그래서 양극재에서 223억의 마이너스 재고평가 손실이 떴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에서 28억의 재고평가 손실이 떠서 최종적으로는 배터리 소재에서 5,830억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 양극재 매출이 대략 5,600억이고요. 나머지 230억이 음극재 매출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소재단에서 결국은 양극재, 음극재의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158억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기초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철강 공장의 고로 대수리가 종료되면서 생석회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초소재는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도 기초소재가 매출과 이익단에서 최소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소재가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방어해줬습니다. 영업이익 172억 기록하면서 매출이 기초소재가 2.2% 늘어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7%가 증가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실적 나왔는데 3분기 매출은 18조 3,210억으로 다행히 매출은 3% 정도밖에 줄지 않았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37.9% 줄어든 7,430억을 기록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평균치는 7,700억에서 한 8,100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거보다는 컨센보다는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철강 이익이 4,380억인데 다행인 건 철강에서 전 분기보다 200억이 개선이 됐고요. 중국 철강 수요 부진에 따른 역시나 철강 쪽에서 가격 하락 영향을 겪고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열연 가격 포함해서 철근 가격 포함해서 중국 철강 쪽에서 약간의 가격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요거는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 관심주기 때문에 인프라단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발전사업 이익이 확대되면서 포스코 계열사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발전 사업 이익 확대 때문에 인프라 단에서는 4,490억의 컨센을 초과하는 이익을 기록했고요. 2차전지 소재 단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신규 법인 가동하는 비용, 그 다음에 초기 가동비,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단에서는 결국 적자를 기록했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하이니켈, 니켈 비중이 80% 이상인 M86과 그 다음에 M87, 미국에 들어가는 북미향 니켈 80% 이상, 그 다음에 NCA, 삼성 SD알바 하이니켈 매출의 비중이 2분기 연속으로 90% 이상 초과되고 있어서 하이니켈, 초하이니켈로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다. 당연히 이 하이니켈 쪽 니켈의 비중이 높은 게 마진도 더 좋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가 상당히 판매 부진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전 분기 QOQ 대비로도 50%가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는 저가 원료로 확보하고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 국내 신규 고객사를 더 확대하겠다. 저가 원료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수산화 리튬, 가장 밸류체인의 끝판왕인 수산화 리튬을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면서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 마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절감시키면서 마진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준공을 하면서 고객사 인증 중에 있고요. 아마 파나소닉이라든지 유럽의 M사, 미국 업체 일부와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고객사하고는 상당 물량의 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생산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양산에 대한 게 원래는 26년에 예상되는 게 93,000톤이었는데 그걸 1년 지금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내년이면 93,000톤 캐파가 확보된다고 밝혔고요. 올해 연간으로 치면 68,000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3,000톤의 캐파가 내년에 확보된다고 하고요. 철강 쪽에서는 인도 최대 철강사 JSW 그룹이랑 인도에서 연 500만 톤 규모의 일간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공정 중심이라고 하고요. 자, 상공정과 하공정은 공부 차원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 댓글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신 거 댓글 다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 진짜 크게 수익 내실 겁니다. 아르헨티나 연 25,000톤의 염수 리튬 1단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 지금 광양 공장, 포항 공장에 연 43,000톤의 광석 리튬이 지금 총 그래서 68,000톤입니다. 68,000톤의 올해 연말까지 양산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칠레 신규 리튬 광산에 지금 입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저가의 리튬 광산을 계속 매입하면서 리튬 탑10 안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탄자니아 그 마힌게 흑연 프로젝트 지분 19.9% 참여하면서 흑연 쪽에서도 이 광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편 대상 저수익 사업 비핵심 자산을 120개에서 125개로 5개를 늘리면서 지금 돈 안 되는 사업 정리하면서 현금 흐름을 훨씬 더 좋게 만들려는 것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1개 구조조정이 이미 끝났고요. 지금 6,240억 정도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력용 ES, 요거는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모두 해당되는 건데요. 삼성, LG 에너솔루션 모두 미국의 ES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올해 기준 수요가 41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6년 만에 90기가와트로 2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M 합작이 아마 8년 텀으로 2027년부터 각형 프리미엄 P6인데요. 요게 지금 초기로 잡힌 거는 연 27기가와트시인데 요게 36기가와트시로 대략 30% 정도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4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조금 개선, 실적에 대한 회복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 철강석 원료 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생산 판매량은 3분기보다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가는 떨어지고 판매량은 퀀티티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제조 원가가 4분기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보다 다행인 게 고부가 가치인 자동차 강판의 고부가 제품 위주로 판매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중국산 저가 철강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덤핑 제소할 경우에는 중국산 철강 국내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인도하고 지금 JSW 합작에서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인도 철강 수요가 2030년까지 꾸준히 연 평균 6.7%씩 증가해서 1.9억 톤을 예상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9억 톤을 예상을 했고요. 인도 정부는 3억 톤을 예상을 했습니다. 엄청난 양을 예상을 했고요. 특히나 인도 시장에는 중국산 철강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상당히 인도가 철폐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고요. 인도의 JSW 요 철강 회사랑 중저가 LFP 배터리 소재도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유동자산만 47조가 넘고요. 현금 갖고 있는 현금만 8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가의 리튬 강산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흑연 같은 2차 전지의 가장 앞단의 원자재를 저가에 계속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25년도 이후부터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사에 들어가는 후판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판 가격 인상될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이익이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유럽의 수요 둔화 때문에 왜 실적이 나쁜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게 일회성 요인인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건지 그걸 파악하면 당연히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유럽의 수요 둔화가 3분기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아직까지는 북미 말고 유럽을 SDI 미래 성장 핵심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밝힌 겁니다. 유럽은 특히 고성능 배터리를 선호합니다. 고성능 배터리 선호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 쓰려다가 이번에 화재 나는 거 보고 아차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고가 프리미엄 배터리에 더 주력하고 있는 삼성 SDI가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선호하는 각형 배터리를 하는 거는 지금 삼성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 SDI 기준으로도 유럽의 매출 비중이 42%가 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입장에서는 유럽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삼성 SDI가 지금 BMW가 가장 큰 고객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에서 스텔란티스랑 합작을 하면서 심지어 현대차 제네시스 GV90에 삼성 SDI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GV 시리즈가 유럽에서도 상당히, 또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현대차 제네시스가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 유럽 비중이 42%에서 최대 50%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BMW 외에 안전한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를 쓰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에서 삼성 SDI 각형 배터리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에서 여전히 수요 둔화 부진은 3분기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8월달, 9월달, 10월달에 30%, 60% 판매량이 급감한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9월달 데이터에 마이너스 39%, 8월 데이터에서 9월 데이터에 마이너스 10% 언더까지 올라왔고요. 독일은 오히려 9월달 데이터에 8월달 마이너스 30%대에서 5% 플러스로 YY 대비로 독일이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8월까지 유럽은 누적 2% 역성장했지만 9월달 데이터부터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은 시주 배출량 규제 때문에 15%를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신차 많이 만들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유럽의 전기차는 내년에 최소 20% 성장을 보고 있고요. 많이 보는 데는 40% 가까이 전기차 성장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보조금 부활하면 뒤따라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상당 부분 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독일은 특히 지금 법인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차 할인 대상이요, 기존에 7만 유로까지 제한이 있었다면
5,000유로까지 법인세 할인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독일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편광필름 사업을 매각을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철강과 2차전지 회복 지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자료입니다. 전분기 수준의 영업이익 유지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인프라 잘 나왔고 철강 쪽에서 시장 예상한 것보다 소폭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제 4분기에 판매량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 더 떨어지면 지금 분기 영업이익 사이즈가 9,300억 이상, 9,300억에서 9,600억 사이즈까지 포스코홀딩스가 이익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 일간제철소 지금 500만 톤 이상,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인도 정부가 연평균 7% 증가해서 3억 불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억 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인데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매출단 보다는 이익단에서 지금 엄청나게 줄었는데 14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최바닥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여기에 일시적인 재고평가 손실이 223억이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음극재가 계속 실적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음극재가 아까 QOQ로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는 FEOC 규정이 유예되면서 지금 2년 버티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버티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는 2년 뒤에 26년에 지금 강한 모멘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조 흑연 쪽 그리고 천연 흑연 쪽에서 더 이상 실적을 깎아먹지 않고 그냥 BEP 정도 수준만 맞춰주면 포스코 퓨처엠의 이 2차전 에너지 소재 쪽 레버리지 효과는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주요 원재료 가격도 이제 더 이상은 좀 안 빠지고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조금만 판가 반등이 나오면 리튬 워낙 싸게 산 걸로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4분기에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튬은 결국은 하방 압력 지속되는데 공급하는 업체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공급량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니켈은 지금 조금 가격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굉장히 고성장하는 철강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인도가 지금 3억 톤, 2030년에 정부에서는 3억 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5대 철강사 생산 비중이 지금 60%입니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철강의 관세 인상 15%까지 관세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노리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를 인도도 지금 2030년에 3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보시면 ESS 쪽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자동차 전지는 아까 유럽 BMW의 스텔란티스 쪽에서도 신차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원통형은 전동공구하고 모빌리티 쪽에서 좀 고객사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6파이 지금 양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도 46파이 원통형 양산 준비하고 있고요. 전동공구하고 M모빌리티 이쪽 판매를 좀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내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PNT까지 한 33배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오늘 실적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실적 반영한 겁니다. 33배 수준이고 26년 기준으로 하면 49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 49배에서 33배. 근데 아마 에코프로 BM 이제 에코프로 나머지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 잘 나왔어요. 그것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실적 나오면 요 평균값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배에서 60배 정도 올해 PR 나오고 내년은 대략 한 30배에서 한 40배 정도 시가총액 1조 이상 실적 추정 가능한 업체들 이 정도 PER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실적이 줄었는데 그래도 내년하고 내후년에 20%대 매출 성장 예상하고요.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업이익 95%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내년에는 영업이익 한 30% 이상 개선될 걸 보는데 여기 수산화 리튬 매출이 수산화 리튬 이익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산화 리튬 매출과 이익이 반영되면 이 영업이 50% 이상 증가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때 수산화리튬 반영된 거 아마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내년에 개선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내년에 영업이 160%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후년에 한 60%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분기 흑자 나오는 회사는 양극재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정도다. 포스코홀딩스 최근 수급 현황 보시면 그래도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연기금 외에는 연기금 사모펀드는 좀 팔고 있네요. 투신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보험도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 조금 트레이딩성의 매수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 근데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그냥 트레이딩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연기금이 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좀 장기성 물량이 들어오려면 봐야 될 게 보험하고 이 연기금하고 투신이 좀 들어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제일 LG엔솔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최근에 사다가 조금 팔았지만 사는 추세고요. 근데 기관 쪽에서 연기금 사고요. 사모펀드도 사고 투신도 사고 보험도 삽니다. 그래서 수급은 LG엔솔이 넘사벽으로 가장 좋다. 삼성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샀다 팔았다 하고 기관도 그런데 투신이 좀 사고 있어요. 연기금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수급은 지금 일단은 LG엔솔에서 확산세는 전혀 없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요게 파란 게 요게 20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초록색이 60일선입니다. 지금 200일선 밑에 있죠, 아직도. 60일선은 밑에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줄었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결국은 2차전지 소재로 인식은 받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 매출 찍히는 거, 그 다음에 리튬 관련된 가격 좀 반등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포스코단의 2차전지 소재단이 진짜 실적이 회복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비율이 포스코 에코프로 비해 못지않게 높습니다. 그 부분도 주가를 상당히 누르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60일선 위에는 있고 200일선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200일선하고 60일선 박스권에 있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생겼는데 거래량은 늘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 S 200일선도 돌파 못하고 있고 60일선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비슷비슷하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네, 오늘 유일하게 지금 양봉 나온 빨간불 나온 종목인데요. 이것도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 200일선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일선. 유일하게 200일선 지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200일선하고 60일선하고 지금 노란색 뭐죠? 21선이 다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크게 방향성을 틀려고 폼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여전히 차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는 그나마 대주전자재료가 제일 좋은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11월 1일 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움, 에코프로 머티 실적 나오면 그거 관련돼서 코스모 신소재하고 같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독 모델 내일까지 마지막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2차전지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25년도에 분명히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 쏟아져 나오고 특히나 트럼프 관련된 부분도 2차전지 주가를 누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또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IRA를 완전히 폐지한다든가 약간 선거성 멘트지 그 부분이 실행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된 것도 아니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2차전지는 CO2 규제, 그 다음에 연비 규제, 그 다음에 매력적인 신차, 리튬 가격 바닥론, 그 다음에 그 배터리의 가격, 그러니까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소위 말하는 가격 동일해지는 구간이 점점 1년 안에 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 시대로 간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장비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 그 다음에 유럽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는 분명히 누릴 것이라 보고 있고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LG엔솔이 LFP 배터리, 46파이 원통용 배터리, 그 다음에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다양한 폼팩터, 다양한 케미스트리로 수주를 싹쓸이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과 품질 경쟁을 레퍼런스 모두 인정을 받고 있다. 가성비, 납기 수율.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투자하시는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